최근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판사가 적발 뒤에도 재판을 계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은 늑장 대처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관에 대한 징계가 최대 정직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사건 경위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게 지난 6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22일이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오후 6시쯤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을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다름 아닌 현직 판사였던 겁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판사가 평일, 그것도 업무 시간에 대범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판사 신분을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판사가 과거에 성범죄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고요? 네, A 판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2021년 울산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항소심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배석 판사로 근무했는데요. 판결문을 찾아보니 A 판사는 지금까지 최소 7건 이상 성범죄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일당들의 항소심에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성매매 알선업소에 자금을 투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 판사는 이후 혼자서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 판사로도 근무했는데요. 지난 4월엔 주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 재판을 마치면서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를 저지르기 직전인 지난 6월 19일에는 법관 성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성매매 적발된 뒤에도 계속 재판을 맡아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네, 성매매 적발 이후 A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 재판은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됐는데도 한 달 가까이 계속 재판을 한 건데요.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이 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세한 사건 일지까지 공개했는데요.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지난달 17일에야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A 판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을 지나 어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은 건 기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휴정 기전 일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판사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먼저 법원에 알렸다면 이렇게 법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지적도 여전합니다. 주요 공직자로서 수사나 재판에 봉사하는 직분인 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사정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상부의 사전에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신고하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도 좀 빨리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네, 그럼 법원의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법관의 징계는 소속 법원의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등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징계에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단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 법에 보면 정직이나 감봉 모두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헌법은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법관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마찬가지로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판사도 감봉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법관의 신분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독재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법부 탄압을 막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 1년을 넘을 만한 범죄라면 어차피 징역형도 가능하니 징계 상한선을 높이는 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형평성과 법원 내부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판사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A 판사는 오늘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서 A 판사가 맡았던 재판부도 오늘자로 폐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A 판사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일부 민사 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은 지난달 27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수사 중인데요. 검찰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일반인과 법관은 다르다면서 어떻게 처분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경찰에서 넘어온 서류를 검토한 뒤에 A 판사의 소환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